한 여성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의문의 녹음 파일을 발견합니다. 이 파일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통화 내용이 흘러나오는데요.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우리 언제 만나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내가 할머니라고 부르던 여성이었습니다. 과연 남편과 할머니는 어떤 사이인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제보 사연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별별 상담소 역대 탑5 안에 들어간다고 장담합니다. 자, 도대체 이 할머니라는 사람 누군가요?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장거리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지내다가 작년에 살림을 합쳤어요. 근데 살림을 합치고 나서 보니까 남성에게 굉장히 친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대 여성이셨어요. 근데 봉사를 하면서 친해졌대요. 띠동값이 훨씬 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 둘 사이의 아이, 7살짜리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막 친할머니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 역시도 이제 내 아이가 친할머니처럼 생각하니까 할머니 하면서 친해졌어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어느 날, 우리 누구누구 내가 도우미로 일하는 유치원으로 보내. 막 이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는 더 자주 만났겠죠? 그랬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친정엄마처럼 집에 와서 막 집안일까지 도와줬습니다. 오. 그런데 어느 날 빨래를 아내가 개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남편의 속옷을 이렇게 들고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만져? 너무 만질 것만 아니라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뭐가 왜요? 뭐 이런 식으로 봤더니 아니 뭐가 묻었다 그러면서 황급히 착 내려놓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내로서 촉이 있잖아요. 코 밑에 뭐죠 저거? 뭐가 나오죠? 소스. 예, 아무튼. 예. 그랬더니 콧바람. 네, 이 할머니가 뭐가 묻어서 그러니까 이 아내가 좀 이상했지만 근데 할머니신데 뭐 이러면서 내가 이상한 거지 그러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뭔가 좀 쎄한데요. 네,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편이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남편 휴대전화에서 쇼핑몰에서 배송 완료 알림이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이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뜬금없이 이 마사지 오일과 와인 한 병을 할머니 집으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네, 남편이. 그래서 좀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에 할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할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주려고 했던 건데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대신 부탁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그래서 뭐 오해해서 죄송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좀 뭔가 석연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뒤졌고요. 남편과 할머니 간의 통화를 나눈 녹음 파일 수십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과연 그 파일 판도라의 상자였을까요? 실제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남편 휴대폰에 저장이 안 된 번호로 녹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십 개나 있는 거예요.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집에 가지마, 까똑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추석에 혼자 있잖아. 자기야 막 우리 언제 만나, 우리 집으로 와, 막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박 변호사님, 네. 60대 할머니인데. 할머니인데 이제 뭔가 알게 된 거잖아요. 아이도 있습니다. 7살짜리 아이도 있는데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남편한테 이제 문제는 유치원에서 아들도 이렇게 돌봤다는 것도 사실 소름 끼쳤다고 하고요. 이 증거를 보면서 바로 불륜을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불륜을 인정했다고 인정했어요?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과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 외로워서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첫 참. 만남부터 관계 이 날짜까지 모두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륜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면서 상간녀. 상간녀죠. 상간 할머니라고 좀 그러니까 상간녀라고 하겠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애 아빠가 다 말했냐? 그럼 그게 맞다라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분노를 해서 유치원 원장이나 이 단체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 너무 부도덕하다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40대 아내가 있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장거리 좀 떨어져서 사는 동안에 60대 여성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아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니까 이상했던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남편이 운전을 하고 이 할머니를 태워다 준 적이 있는데
보통 운전자가 나이가 어리면 제일 상석이 이제 옛날로 치면은 그 조수석의 뒷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보조석에 조수석에 먼저 앉은 거예요. 자기가 거길 왜 앉아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부부가 앞에 앉고 할머니가 뒤에 앉는 게 또 손님이니까 뒤에 앉는 게 맞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성이 이 아내가 체격이 좀 큰 편입니다. 키가 커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남편 앞에서 할머니가 약간 좀 흠을 좀 잡는 거죠. 좀 너무 남자 같다, 너무 크다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툭툭 던졌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할머니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갔지만 지금 보면 뭔가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또 와서 집에 놀러 온 할머니에게 이 여성이 자신의 그 원피스 잠옷을 이제 잠깐 빌려줬어요. 근데 이걸 입은 할머니가 또 체격 가지고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뭐 작고 말라서 이거 아빠 옷 입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이 남편 들으라고 한 게 아닌가, 남편 보여주려고 하는 말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결국 남편을 의식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이제 아내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납니다. 이 아내하고 이 할머니 사이에서는. 그런데 꼭 이 아내에게 여성에게 나 파마했다, 뭐 립스틱 샀다, 뭐 이렇게 외모 칭찬 어떤 유도하는 말을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지금 생각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다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상의 상간녀가 남편 앞에서 이 아내분, 이 제보자분을 향해서 아우 우리 상희 씨는 너무 남자 같다. 왜 이렇게 골격이 커? 막 이렇게 디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아유 뭐 노인네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다 퍼즐이 맞춰지더라. 자, 끝이 아닙니다. 불륜이 들통난 후에 더 기막힐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지 알아요? 성관계는 안 했대요. 성관계는 안 했대잖아요.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이 단체로 증거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여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남편이 오히려 그 여자를 유혹했는데 내가 너무 난리를 친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갑자기 졸지. 지금 할머니 하지 말라고 그냥 듣는 할머니들 기분 나쁘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상간녀라고 하겠습니다. 예. 60대 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예. 야, 이거는 또 무슨 남자가 먼저 자기를 유혹했다고요? 자, 지금 좀 보니까 본인이 피해자라고 코스프레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특히 남자가 유혹했지만 성관계가 하지 않았다. 넘어가지 않았다. 꼬셨는데 안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지금 단체들 데리고 와가지고 증거 있냐고 증거 내놔라. 그리고 여기 이 살던 곳 돌아가라. 여기 있지 말고 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이 상간녀의 손녀가 고등학생인데요. 이 고등학생 손녀가 찾아와서 소리 막 지르면서 중지를 흔드는 욕을 했다라고 손가락 욕.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예. 성관계를 한 확실한 증거를 녹음 증거라든지 이런 증거를 아내가 좀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최근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내는 현재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남편이 좀 협조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 따르면요. 최근 상간녀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대요. 그래서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했냐, 나에 대한 감정이 뭐였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단호하게 아내가 당신을 상간자로 소송했다고 알려주니까 상간녀는 바로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성이 상간녀에게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상간녀에 따르면 여성 때문에 유치원에서 잘려서 경제활동이 끊겼다. 이를 키운 여성의 잘못이 크니까 변호사 비용도 다 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이 제보 사연자가 말이죠.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인심 좋은 척 두 얼굴의 상간녀 불륜보다 명예훼손이 더 큰 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손 변호사님. 네, 이런 상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전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점점 더 좁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아이고. 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제 사건 관련해서 직접 설명을 해도 그래도 나는 감수하겠다. 나는 그래도 참지 못하겠다. 나는 그런 거 다 알지만 다 알리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그런 논의와 별개로 이제 현재는 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그러한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선택을 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고, 또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병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다가 오히려 더 크게 분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은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게 참 전가의 보도예요, 가해자들의. 그렇죠.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 이런 범죄가 없는 없어요.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좀 아주 독특한 범죄라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다만 이 상간녀를 상대로 뭐 간통죄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요. 위자료 금액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소가 지금 돌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우리 이제 제보분 입장에서는 상간녀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 상간녀 소송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남편에게도 배신당해 정말 믿었던 친정 엄마처럼 대했더니 연상의 상간녀한테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고 고소까지 당해. 얼마나 그러니까요. 속상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나이로 가지고 저도 희화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불륜은 잘못했죠. 그런데 이제 불륜보다도 저는 더 잘못을 한 게 뭐냐면, 이 여성이 이 제보자에게 친정 엄마인 것처럼 따뜻하게 행동했고, 아이한테는 친할머니인 것처럼 정말로 막 따뜻하게 행동했다는 그 연기, 그 어떻게 보면 사기 같은 모습이, 그게 정말 유해하고 소름 끼친다라는 거죠. 나중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잡아떼는 걸 보니까 이분은 거짓말이 좀 몸에 밴분 같은데, 아이한테도 저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아이의 마음속에 투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좀 그냥 좋았을까? 할머니라 좋았을까? 저는 상당히 아이도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아이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잔재가 남는 혼란스러움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전혜원님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요? 라고 하셨고요. BY23님 무슨 명예훼손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나님도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예.